HSD 엔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. 끊임없이 상승 중. 네, 뭐 상승 추세는 안 깨고 있죠, 계속. 네, 뭐 아직까지 추세는 깨진 건 없고. 근데 깨지려고 하네요. 예, 오늘은 이제 하락 장악형 블랙 캔들 났으니까 추세가 약간 이제 조정받으려고 하긴 하네. 근데 아직은 깨진 건 아니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나오긴 했네. 최근에 이제 개물량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매도 때리고 있고 사모펀드 매도고 공매도도 좀 대차를 했네. 대차 물량도 있네. 그러면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. 우선은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오늘 캔들도 약간 꺾인 건 맞거든요. 많이 꺾인 건 아닌데.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네,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. 11,710원인가요? 11,710원. 네, 여기가 지금 지지하 해준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지지하면서 약간 드래곤 플라이형 캔들 나왔잖아요. 드래곤 플라이형 캔들이 나왔으면 올라갔어야 될 거거든요.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서 눌린 거잖아요. 그러면서 전고가를 돌파 못했잖아요. 12,460원. 그러면서 하락 장악형 블랙 캔들 나왔죠. 그러면 뭐 지금 역행적 흐름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 다음 캔들의 저가 11,710원을 깨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하락 확인한 캔들 나오겠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약세로 빠지는 거죠, 약세. 물론 이제 추세가 크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.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뭐 여기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추세선에 있잖아요. 근데 뭐 11,710원을 깼다고 해가지고 여기 일로 내려오긴 하죠. 예, 만약에 11,710원을 깨게 되면 이쪽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으로 가긴 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너지는 건 아니죠. 그냥 이제 그냥 이런 거죠. 뭐 이 추세로 올라가다가 그쵸?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로 이렇게 살짝 내려온 거죠. 여기가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겠지. 그래서 뭐 지금은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. 내가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1,710원을 깨게 되면 네 그래도 좀 그동안 올라온 거 있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하겠다 좀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거죠. 차익 실현을 하실 분들은 그렇죠. 예,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버텨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버틸 수 있죠. 크게 무너진 건 아니니까. 크게 무너지려고 한다면은 크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크게 무너지기가 쉽죠. 그래도 한 무너진다고 본다면은 11,150원? 11,15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무너지긴 하겠다. 11,150원. 네,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크게 눌리는 거죠. 네. 여기까지 눌린다면 아무래도 이게 꺾이는 거니까 많이 꺾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크게 눌리는 거긴 하죠. 11,150원까지 눌린다면 물론 뭐 여기가 그렇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에요. 여기가 쉽게 무너지는 자리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지금은 내가 뭐 수익을 챙길 것인지 내가 조정 주는 것까지 버틸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선택이에요.
예, 그거에 대한 선택인 건데, 내가 그냥 좀 차익 실현하고 싶으면 11,710원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, 내가 뭐 조정까지 한번 더 버텨보겠다 싶으면은, 예, 그러면 뭐 11,150원? 뭐 이런 가격대도 좀 감안해 주셔야죠. 예, 아니, 요게 깨도 상관없긴 해요. 요 정도 더 깨도 상관없어요. 이 정도. 그 아래로 더 깨져도 상관없긴 한데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조정 구간으로 네, 나오는 거죠. 조정이 좀 깊어지긴 하죠. 왜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.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박스권으로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겠지. 그러다가 만약에 더 안 좋아졌다. 뭐 괜찮아지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왔어. 내려왔는데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. 그러면 요때 빠지는 가격대 있잖아.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무너지죠.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좀 거의 많이 무너졌다 봐야죠. 여기는 그래도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닐 수가 있죠. 조정보다는 좀 추세가 좀 약간은 좀 크게 무너진다. 그렇게 볼 수 있지. 그래서 이거 선택하세요.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략적으로.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죠. 순부채 비율이 그나마 어느 정도 낮은 편이네.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부채 비율 대비 너무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돈은 벌긴 버네요. 결손금이 있죠. 그렇게 뭐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네. 그냥 이런 거 같은데요. 제가 보기에는 뭐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 같지는 않고 뭐 계약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가 품은 HSD 엔진 조선 호환기에 어쩌다 매물로 매물된다. 하나 임팩트 HSD 엔진 인수속도 인수금액 2269억 원. 뭐 이거 인수 관련된 이슈잖아요. 하나그룹이 선박 엔진 전문 기업 HSD 엔진 인수 작업.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게 인수의 관점으로 올라간 거니까. 그러니까 재무가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. 아,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선박이라든지 뭐 조선 쪽은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그래서 뭐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 이슈잖아. 그걸로 해가지고 가는 거니까. 그냥 그거에 대한 뭐랄까 모멘텀이 있는 거죠. 하나그룹은 최근 하나오션을 인수한 데 이어 HSD 엔진 인수까지 마무리되면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토탈 선박 제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. 하나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HSD 엔진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기회다.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인수를 마무리하지 않았으니까 재료는 아직 살아있긴 하겠네요. 재료는 뭐 만약에 소멸된 건 아니네. 아직은 인수 관련된 그 재료가 살아있네. 그 뭐 그 재료 살아있으면 뭐 좀 더 네. 상승도 더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죠. 아직은 재료가 소멸된 거 아니니까. 하지만 뭐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조정은 있는 거니까 그 조정에 따른 뭐 차익 실현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긴 하겠죠.
근데 요 정도 얘기할게요. HSD 엔진은. 예,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대부분 예, 이게 재무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그나마 흑자 전환 이런 수준인 거지. 이건 매각 관련된 이슈로 인수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는 거예요. 다 그런 거죠. 이쪽 업계가. 네,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, 좋아요, 새로 오신 분 구독 눌러주시고요.